우리 교회사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서는 항상 떠나지 않은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때와 기한은 그분이 결정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때가 이름에,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계획에 따라서 시간이 움직여진다는 그런 이야기죠.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 모든 과정이 마치 예비하신 그 계획 속에서 잘 짜여진 연극 각본처럼 이렇게 맞춰지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이 진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런 대목이 나오는데 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조선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음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의 5,000년의 역사, 그 고난과 시련의 역사 속에서 특히 이제 천주교회도 그랬고 우리 개신교회도 그렇고 시련과 고난의 역사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은 참 힘든 역사였지만 그 과정 가운데서 특별히 예비하신 하나님의 역사의 계획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우리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개신교의 역사는 크게 두 가지 점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사람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말씀이 먼저 들어왔다. 그거죠. 두 번째는 선교사님이 먼저 들어오지 않고 한국 구도자들이 먼저 해외에 나가서 만주에 가거나 일본에 가거나 거기서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세례받고 그래서 성경 번역을 해서 그들이 그걸 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도하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춰진 다음에 선교사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좀 다른 형태로 한국의 개신교의 선교 역사는 이루어진 거죠. 다른 나라 같은 거는 막 그냥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냥 막 돌 던지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선교사님들이 목숨을 내걸고 막 그렇게 들어온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는 이미 번역된 우리 성경이 퍼져가지고 선교사만 들어오면은 세례를 받겠다고 이렇게 지원한 사람들이 있는 형편에서, 그래서 복음이 먼저 이 땅에 들어와서 어떻게 보면 선교사님을 영접하는 그런 형태가 된 것이죠. 자, 오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이제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왔는가. 물론 그 앞서 규슬라프나 토마스처럼 이렇게 다녀가신 분 혹은 와서 희생되신 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본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들어온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복음 선교는 뭐 영국도 하고 독일도 하고 프랑스도 하고 그다음에 스페인 아니고 그다음에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캐나다 여러 나라에 왔지만 제일 많은 선교사를 보낸 분들은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끝까지 서양과 교류하지 않고 쇄국 정책을 쓰다가 운동국으로 남아있다가 1876년 일본과 강화도 조약을 맺으면서 별거 외국과 교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882년에 이제 슈펠드 제독이 인천에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 정부하고 한미 수호 통상 조약을 맺게 되죠. 그래서 이제 미국 사람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교 관계가 이제 미국과 수립이 되다 보니까 미국 아서 대통령이 1883년 5월에 초대 주한 미국 공사로 푸트라고 하는 루시우스 푸트라고 하는 미국 공사를 우리나라에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정동에 정착을 해서 이제는 최초로 외국 공사관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뭐 영국도 들어오고 프랑스도 들어오고 독일도 들어오고 다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이제 미국이 선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정동에 공사관을 설립을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정동에 미국 대사관이 있죠. 그래서 외국 관계를 맺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국에 공사를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직 우리나라 국력이 미국의 공사관을 유지할 정도까지는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교 업무는 이제 중국 공사관에가 이제 주로 좀 위임을 하고 그 대신 이제 보빙 사절단이라 해가지고 민영익을 수반으로 한 이제 외교 사절단을 고종께서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1883년 9월에
미국 워싱턴에 가서 아서 대통령을 아련하거든요. 그때 이제 미국 신문 기자가 그걸 취재해가지고 그걸 보도했는데 거기 보면은 아서 대통령을 영접하는 과정에서 이제 조선에서 민영익을 수반을 하는 조선 사신들이 동양예법을 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큰 절을 하는 그 모습. 그러니까는 아서 대통령이 깜짝 놀라는 그 사람들 서로 악수하고 그리고 그걸로 인사하는데, 그러니까는 큰 절을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놀라는 그 장면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신문에 내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빙 사절단이 우리 한국 교회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바로 이 보빙 사절단이 워싱턴으로 가는 기차 안에, 그들이 워싱턴으로 가는 도중에 그 기차 안에 같이 동승하고 있었던 한 미국인 목사님을 만납니다.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볼티모어에서 목회를 하시고 나중에 이제 볼티모어 여자 대학을 설립하신 분이고, 이분은 뭐 어쨌든 그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반에 미국에서 제일 많은 선교 헌금을 낸 그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가 뭐 외국 우리 중국이나 일본이나 한국의 배제학당도 이분이 많이 헌금을 해주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누구냐, 바로 존 F. 가우처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 가우처. 이 가우처라고 하는 목사님은 해외 선교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그때 당시에 일본에서 사역하고는 맥클레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을 통해서 일본의 아오야마, 지금 청산학원 아오야마 학원 대학이 굉장히 큰 대학입니다. 그 대학 설립 기금을 기부하신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분은 또 중국의 선교 개척 헌금도 내고, 인도에서는 120개 학교에 후원금을 내시는 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아시아 선교에 대해서 관심이 깊으셨던 분인데 기차 안에서 아시아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 만나는데 다 의관을 정제한. 그래서 중국 사람과 일본 사람과 달라요, 모습이. 그래서 거기에 동승하고 있던 중국인 통역을 내세워서 이제 대화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절단의 수반이 누구냐? 민영익. 바로 고종 황제의 조카잖아요. 프린스라는 명칭을 받습니다. 미국에서는 왕자라고 하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이 민영익 씨와 대화가 된 거예요. 대화되다 보니까 민영익 씨는 이제 일본을 거쳐서 미국을 가다 보니까 세계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선이 우물 안에 개구리야. 그러다 보니까는 이거 세국 정책 가지고는 안 돼. 이제는 우리도 극정 개방해서 이제는 개방 개혁 정책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나에 이제 기차 안에서 가우처랑 대화를 하다 보니까는 가우처 목사한테 이 민영익 씨가 하는 말이, 우리 조선도 이제는 문호를 개방하고 학교하고 병원을 세워야 될 터인데 서양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도와줬으면 좋겠다. 일본에서 하는 것처럼, 중국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굉장히 큰 소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우처가 그 민영익 씨를 만나자마자 돌아가서 미국 감리교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씁니다. 내가 조선의 사신들을 만났다. 한국에 선교 가능성이 있다. 내가 2,000달러 내고 나중에 선교 착수하면 내가 5,000달러 낼 테니까 바로 한국 선교 착수하자. 그래서 2,000달러 선교 헌금을 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일본에 있었던 맥클레이, 로버트 맥클레이, 이분한테 편지를 써요. 그리고 자기가 선교 헌금 냈다는 이야기.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미국 감리교회가 한국의 선교를 시작하기로 결정했다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제 일본에 가까우니까 조선과 당신이 먼저 한번 한국을 방문해라. 그래서 조선 국왕에게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선교 허락을 받을 수 있으면 한번 해봐라. 그래서 맥클레이가 그 편지를 받고, 평소 이분도 이제 중국 선교 개척자였고 또 일본 선교 개척자였습니다. 25년 동안 중국에 선교해서 중국 선교를 개척해서 성공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 지금 10년 동안 선교해가지고 성공적으로 끌고 나가시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이 가우처 목사님의 편지를 받고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이분이 1884년 6월 24일 서울에 들어옵니다. 그래 들어와가지고 미국 공사관을 통해서 이제 한국 정부와 접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국 정부 정식으로 선교 허락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그때 참으로 공교롭게도 또 참으로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김옥균 씨가, 이분이 한국 외교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외교 협회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고종 황제의 신임을
전폭적으로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개방개혁 정책으로 이제 끌고 나가는 그 젊은 20대 후반에 아주 이 젊은 청년, 이 정치인, 이 김옥균 씨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김옥균 씨는 맥클레이가 일본에 있을 때 이미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김옥균 씨가 조선의 그 유망한 청년들 일본으로 유학 보내서 신진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생들을 데리고 일본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영어를 가르치는데 맥클레이 부인이 영어를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김옥균 씨가 그 고마워서 맥클레이 가족을 찾아와서 맥클레이 부부에게 인사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안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국 공사관을 통해 가지고 김옥균 씨를 만나서 이제 자기가 방한한 목적이 이거다. 당신도 일본에 가서 알겠지만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학교하고 병원을 해가지고 지금 일본이 이렇게 크게 변하고 있다. 조선도 그래야 되지 않겠느냐. 김옥균 씨도 맞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래가지고 맥클레이가 작성해온 이 계획서, 그러니까 기안서죠. 자기가 조선에 와서 무엇을 할 것인가. 앞으로 미국 선교사들이 오면 어떤 일을 할까. 학교하고 병원입니다. 사역을 하겠다. 그걸 이제 김옥균을 통해서 고종 황제 때 제출을 한 거죠. 그리고 기다린 거예요. 한 일주일 기다렸는데 7월 2일 날 답이 온 거예요. 김옥균 씨를 통해서 국왕께서 당신의 제안서를 승낙하셨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